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최근에 그 삼성전자 수주권의 재료까지 터져 나와서 그 건이 이제 보탬이 되면 좋겠는데 주가는 사실 이미 올랐었기 때문에 자, 그 재료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쭉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은 아직 나오진 않은 그런 모습이죠. 뭐 사실 그 전에도 이제 군사보호구역 해제권의 모멘텀, 네, 이런 건들이 이제 도움이 됐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미 그 주가는 미리 올랐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뭘 봐야 되고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네,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건 있죠? 네, 계약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서 중점을 둬서 살펴볼 부분이 뭔가, 네, 이 부분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어서 대박 낼 수 있는 매집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올릴 거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라텍 말씀을 좀 드리는데 금액 자체가 물론 이제 620억 정도기 때문에 꽤 커요. 꽤 큽니다. 그 공시 내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620억이죠. 네. 근데 이게 아주 기간이 아주 긴 건 아닙니다. 네, 2023년 작년 5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간 정도인데 이미 그 한 6개월 정도는 지나갔죠. 한 7, 8개월은 지나갔어요. 요것이 이제 공시를 안 해도 됐던 내용인데 이번에 계약을 변경을 하면서 공시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확정 계약 금액이 그 620억입니다. 그죠? 네, 이번에 새롭게 공급 계약 체결한 걸 보면 근데 이제 예전에 원 계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원 계약은 작년 4월 28일에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변경이 된 거고요. 그때 당시에 금액은 90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90억에서 620억으로 대폭 한 6, 7배 정도 그 이 계약 금액이 늘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과거의 그 계약보다도 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 자체를 보면 2025년 3월 31일입니다. 네, 그러면 한 1년 정도 남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출이 일어나는 거를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배분을 해서 매출을 아마 집어넣을 거예요. 회계 기준상으로는. 그러면 이 매출이 일어난 그 부분마다 이제 이익도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나누어서 이제 되겠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금액 자체는 아주 크지만 요것이 안분이 돼서 천천히 매출이나 이익에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사 계약건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한 번에 그 이익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금액 수준은 작년에 이익이 안 좋았던 파라텍에게 큰 적자 축소나 아니면 적자 축소의 모멘텀이나 뭐 이런 건들의 그 실적건의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BR 측면으로는 좀 아직 그 0.99배수죠. 0.99배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파라텍이 고평가되지는 않았어요.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안 좋은데 저평가된 건 아니고 여하튼 그 건에서의 PBR에서의 모멘텀은 좀 없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이 지금 중소형주들이 실적 아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오히려 부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이미 발표를 해놓은 것이 매를 좀 미리 맞은 그런 느낌의 플러스 요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러분들 그 보시면 자본 총계 같은 경우도 뭐 900억대 정도는 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률이 그 한 150억, 139억 나타났다 하더라도 아주 그 큰 부담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본 총계가 정확히 186억으로 재작년 대비해서 146억 대비해서 그죠? 146억 대비해서 186억이니까 이 자본 총계 즉 이 회사의 그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높아진 상황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화그룹이 뭐 독소조항 이사회에서 이제 삭제를 하고 조금씩 이제 숨통이 트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휴림 쪽의 EQ셀 인수도 물꼬를 틀 수 있고 2차 전지 모멘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건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도체 신사업,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뭐 EQ셀 2차 전지 쪽, 그리고 정치 모멘텀 한 법무장관 건과 관련해서 요거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소방 정책권과 관련해서 선거 정책 테마 뭐 이것도 아직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호재는 노출돼서 아쉽지만은 약보합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한 2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조금 늘게 하겠지만은 거래가 그렇게 크게 그 조정을 받을 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가가 내릴 때 거래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은 절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거래를 보시면 되게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됐었죠. 하루에 뭐 500만 주나 100만 주, 200만 주 뭐 이랬었는데 지금 뭐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정도의 그 거래가 없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조정을 받는 양상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대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버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단 재료는 웬만큼 노출이 됐으니까 약간 비중을 좀 줄여놔도 혹시 밑으로 좀 밀었을 때 저점 구간을 한번 잡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전량은 아니다 하더라도 축소 정도는 했다가 다시 이제 기술적인 저점을 한번 발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일단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워낙 지금 파라텍이 재료가 아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좀 조정을 받아도 거래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히든 재료들이 또 터져 나올 수는 있어요. 요 부분은요, 제가 좀 조사하고 취합을 해서 여러분께 그 저의 그 소통방에서 이 부분 말씀을 제깍 드리도록 할게요. 정확하고 좀 빠른 정보를 최우선으로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일단 제일 시급한 것이 일단 흐름은 아셨으니까 문자를 좀 주세요. 문자는 파라텍이라고 주셔가지고 소통방에 도움을 좀 받도록 하시고 이게 조금 껄끄럽다 그러면 뭐 문자만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후 과정에 대비하는 순간의 전략이나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시는 게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파라텍이라고 좀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매집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세요. 네. 말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그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